사우디 왕자가 왕실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석유와 권력이 지배하는 중동 왕실. 그곳에서 한 왕자가 전통을 거스르고 한글을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문의 반대, 왕실의 경고, 심지어 가족의 냉대까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그가 한국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 이 문자 속에 숨겨진 미래의 해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체를 바꿔버린 한글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사촌, 아흐메드 빈 하산 알 사우드입니다. 제 직책은 리야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예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매일같이 기술과 혁신을 이야기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전,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비전 2030 프로젝트 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중동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사막 위에 어떤 도시를 그릴지 고민하며 전 세계 기업들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 기업들의 발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미 완성된 미래 도시의 청사진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온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자료엔 사우디의 기후 조건, 에너지 소비 패턴, 시민 생활 방식까지 철저히 분석되어 있었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다 보니 통역이 꼭 필요했지만 묘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제 말로 듣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그날 밤 식사 자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 대표 단장님께 받은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한 가지에 눈길이 갔어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작고 정갈한 글자들이 명함 위에 가지런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 독특한 생김새, 어떻게 보면 기호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참 묘했어요. 대체 이 글자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를 검색했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감동이 시작된 건요. 세종대왕, 한 나라의 왕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전 정말 놀랐어요. 한 나라의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요. 게다가 자음은 입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을 담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을 위한 과학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한글에 대해 끝없이 검색하고 공부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사우디에는 이런 문자가 없을까? 왜 지금껏 나는 한 번도 이런 발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한 가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 나도 한글을 배워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야드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요청했죠. 개인 한국어 교사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박하윤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작고 단단한 인상의 분이셨고, 저보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이 매우 또렷했어요.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한글의 기초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 체계성이었어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잖아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의 변화에 따라 글자가 질서정연하게 바뀌는 방식이 너무도 과학적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문자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전 여기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한글을 너무 빨리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2주 만에 저는 간단한 문장은 혼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문자가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식 일정 전 아침 2시간, 저는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출근 전에 한글 공책을 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반복했어요. 마치 아이처럼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잊고 있었던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야. 이건 사고의 방식, 철학, 혁신의 뿌리를 배우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작은 결심 하나가 지금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왕실의 주요 인사들에게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도대체 왜? 미국이나 영국이면 몰라도 속삭임처럼 들려오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큰 반대에 부딪힌 건 제 삼촌이자 왕실 경제 고문이신 칼리드 삼촌이었어요. 그분은 미국과의 관계를 국가 발전의 절대 조건으로 믿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따랐던 멘토이기도 했죠. 아흐메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회의가 끝나자마자 삼촌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표정부터 단단히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 묻어났어요. 한국이라니 거긴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지금껏 우리는 미국과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삼촌,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장 과정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글이라는 혁신이 있어요. 삼촌은 제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깟 문자 하나가 나라를 바꿨다는 소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만둬라, 아흐메드. 넌 지금 왕실의 신뢰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존경하던 삼촌의 말이었기에 더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해. 그날 밤 저는 한글 노트를 펴고 일기를 썼어요. 처음엔 가나다부터 시작했지만 곧 오늘 삼촌과 다퉜습니다라는 문장을 완성해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한글이 저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해준 첫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제 서재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사촌 동생 파이살이었어요. 그는 칼리드 삼촌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있는 저를 보더니 의아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흐메드 형, 대체 이건 뭐예요? 진심이에요? 응. 나 한국어 배우고 있어. 왜? 갑자기 한국에 꽂힌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그 중심에는 교육과 한글이라는 체계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리요. 처음엔 믿지 않던 파이살도 제가 펼쳐놓은 자료와 책들을 보며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중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코리어즈 에커나믹 미러컬이라는 영문책이었어요. 파이살은 잠깐 넘겨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1950년대에 세계 최빈국이었단 말이야? 응,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미쳤다,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 파이살은 때때로 제 서재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변화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삼촌 칼리드와의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한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엔 스마트시티 설계 회의를 진행하고 밤에는 한글 공책의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박하윤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아흐메드님, 이 길을 계속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한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지만 곧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낯선 나라를 향한 이해였고 우리 왕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길이 아무리 낯설어도 내가 먼저 걸어보자.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침마다 2시간씩 박하윤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나면 마치 머릿속에 새로운 회로가 하나씩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곧장 리야드 외곽의 신도시 개발 현장으로 향했어요. 운전석 옆에는 프로젝트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고 제 무릎 위에는 노란색 한글 공책이 있었습니다. 참, 요즘엔 영어보다 그 공책에 먼저 메모를 하게 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사우디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래바람을 뚫고 고개를 들면 저 멀리 첨단 빌딩의 뼈대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단순한 건물의 나열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담아야 한다면 그 중심엔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할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단어가 있었어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나라. 세종대왕. 백성이 자신의 뜻을 말하지 못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과학적 문자 체계를 만들었던 지도자. 그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이 지금 이 현장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개발팀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씀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서 문화적 요소도 고려하자는 뜻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도시가 첨단일수록 사람은 작아져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의 공존을 설계해야 해요. 그날 이후 저의 설계 메모에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가장 약한 자도 존중받는 구조. 소통이 가능한 환경. 이 모든 키워드의 출발점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박하윤 선생님은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민주적인 문자인지 계속 알려주셨어요. 아흐메드님, 자음은 입모양에서 시작되지만 모음은 철학에서 출발해요. 하늘, 땅을, 사람이 만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회의록 첫 줄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도시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철학이 필요하다. 그 후 저는 세종시 개발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은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었더군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까지 고려된 공간 설계. 실시간 응급응답 시스템, 탄소 배출을 줄인 대중교통 체계.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우리 사막 위에 구현해보자.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지 기술을 베끼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 그 철학을 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한국어로 작성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유창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꼭 한글로 쓰기로 했어요. 사람, 공존, 미래, 존엄. 그 단어들을 한글로 써 내려가는 순간 도시의 윤곽이 아니라 도시가 닮아야 할 인간다움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이렇게 썼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는 그릇,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왕실 내부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보수적인 친척들과 고위 관료들은 걱정의 목소리를 냈고 반대로 젊은 왕족들 사이에서는 왜 한국인가? 에 대한 호기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날은 왕세자가 주최하는 비공식 저녁 모임에 초대받은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장이 좀 되었어요. 왕세자 압둘라님은 평소 혁신에 열린 분이지만 왕실의 상징성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는 분이셨거든요. 저녁 만찬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왕실 젊은이들과 고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아흐메드 왕자님의 발표가 메인 순서입니다. 저는 놀랐지만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발표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한글이 가져온 인문학적 전환.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방 안의 공기가 단단히 응축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시를 보십시오. 사막 위에 지어진 송도,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모든 것이 과학으로 연결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한 나라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에서 시작된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왕세자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던 것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세종대왕은 15세기 중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죠. 이게 단순히 문자의 혁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지식의 민주화였고 지금 한국이 교육과학기술 강국이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수천 개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와 같고 창의성과 응용력을 키워주는 언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도시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종시의 친환경 에너지 설계도와 인천 송도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렸을 때 왕세자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설계하고 있는 신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고 문화와 미래가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한글이 상징하는 포용과 논리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방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왕세자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아흐메드, 자네는 지금 한 나라의 언어를 단순히 문자로만 보지 않았군. 그 언어에 담긴 정신을 도시 설계에 녹여내고 있구나.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세자께서 곁에 있는 개인 비서를 부르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해보게.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네. 놀라움과 벅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칼리드 삼촌조차 저의 한국 관심에 의심을 품었는데 지금은 왕세자께서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하시다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한글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관심이 큰 전환이 되었다. 한글은 도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바꾸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전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왕실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제안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막의 중심에서 한글이 바람처럼 불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아침,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같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 안내 시스템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내판에 가득 적힌 정갈한 한글이 왠지 저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첫 일정은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세종시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한국도시계획팀과 함께한 이 방문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리야드 신도시 계획의 모델을 현실로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속열차는 상상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확했어요. 제자리에 앉자마자 한글로 된 안내 화면이 뜨고 음성 안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해한 단어는 다음 정차역은 이 정도였지만 이 모든 게 참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세종시에 도착하자 한국의 도시설계 전문가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고 본격적인 도시 투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득했고 심지어 쓰레기 수거 시스템까지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적 기반 뒤에 사람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설계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한국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한글도 그랬지 누구나 쉽게 읽고 쓰도록 만든 문자. 기술과 철학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구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국의 도시계획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의 정신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문자처럼 이 도시도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도시를 만들었는가? 세종시를 떠난 후 한국 측에서 안내해 주신 국립한글박물관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 적힌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 한글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자 한글의 창제 원리가 3D 영상으로 펼쳐졌고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수도 있었어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형상화한 것입니다. 해설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해줬을 때 저는 숨을 잠시 멈춘 채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그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 그 자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 도시는 단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 아니라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고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철학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문명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한글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도시는 기술로 만들지만 그 도시를 사람답게 만드는 건 문자에 담긴 철학이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서울의 해질녘 노을이 붉게 번지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사우디의 미래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신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의 이름은 한글일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이 문자가 우리 미래를 바꿔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3, 아니, 우리 왕실과 이 나라의 교육이 바뀌기 시작한 건, 먼저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리야드 국립대학교 총장을 찾아가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교육 모델을 정식으로 연구해 우리 교육 시스템에 접목하자는 계획이었죠. 총장님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받아온 보고서들과 한글 문해율, 한국의 특허 건수, 교육 성과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리자 그 눈빛이 바뀌었어요. 사우디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렇게 열린 시선으로 배워야 합니다. 며칠 뒤 왕실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아침마다 한글로 된 동화책을 펴들고 소리내어 읽는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걸 본 조카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왕실 자녀들 사이에서 한글 수업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특히 왕세자의 딸인 누르 공주가 저도 한글로 일기 써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땐 가슴이 벅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왕립대학의 언어학 교수들과 협력해 세종대왕의 철학을 반영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발음 원리, 그리고 하늘 마이너스 땅 마이너스 사람 철학까지 담아냈죠. 이건 단지 언어가 아니네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창조적인 체계예요.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교육센터 설립 제안이 사우디 교육부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었죠. 리야드 한국어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단순한 어학당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철학, 문화, 언어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중동 최초의 문화교류 플랫폼이었어요. 이곳에는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누구는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겨왔고 누구는 스마트시티 건축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왔죠. 공통점은 딱 하나, 그들은 한글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왕세자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작성한 신도시 개발 보고서를 보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조용히 그걸 다 읽으셨다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배워보고 싶군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죠. 그 한마디는 곧 사우디와 한국의 공식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졌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설계 기술이 우리 리야드 신도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모델이 된 거예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중
가장 강조된 건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한글의 철학이 담긴 도시 설계. 그것이 미래를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종이 위 문장이 아닌 현실이 되어 사막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스마트 빌딩,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 설계, IT 인프라와 디지털 문의 교육 공간까지. 그 속에는 제가 한글에서 배운 철학,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스며 있었어요. 이제 한글은 저에게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문명의 씨앗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석유 이후를 준비하는 사우디의 새로운 지혜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꺼내 한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사막에 뿌려진 물이었다. 그 물이 지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한 왕자의 작은 호기심은 사막 위에 새 문명을 싹 틔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이어진 그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사상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이 문자는 이제 중동 왕실의 교육개혁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죠. 석유가 아닌 사람에 투자하기 시작한 그 나라, 지식의 강을 건너기 위해 먼저 펜을 든 그 왕자. 그는 이제 말합니다. 이 문자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글은 이제 두 문명을 잇는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되었습니다.